자, 22강 여러가지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강에서 우리가 바람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미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두 번째 프린트에서 그 바람에 이제 뭐 이렇게 화살표로 힘을 표시해 본 적 있죠. 이제 그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직윤풍, 경도풍, 지상풍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이제 어떤 조건을 갖고 어떻게 부는 바람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직윤풍입니다. 직윤풍. 자, 직윤풍은 그러니까 각 바람이 어떤 조건에서 부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직윤풍은 상층에서 부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등압선이 직선일 때 부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조건이면은 상층이라는 얘기는 마찰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압선이 직선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심력이 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직진으로 불기 때문에 휘지 않기 때문에 구심력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구심력이 없으면 원심력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이 없고 원심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기압 경도력하고 전향력, 이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직윤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공식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자, 요게 무슨 공식이었냐면 기압 경도력이고, 요게 전향력 공식이죠. 두 개가 평형을 이룬다, 그 얘기입니다. 같다. 이제 그때 이제 요 V가 이제 풍속이기 때문에 V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루어서 부는 이 직윤풍의 풍속을 나타내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압차가 커질수록 풍속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공기 밀도가 작아질수록 또 풍속은 커지는 거고, 위도가 작을수록 또 역시 전체 값은 이제 커지니까 풍속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기 오타 요거. 자, 그래서 이제 풍속이 이제 빨라지는 경우는 밀도가 작을수록, 기압 경도력이 클수록, 저위도로 할수록. 그러니까 요거 얘기할 때 나머지 조건 다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밀도 얘기할 때 나머지가 다 똑같은 거고. 자, 밑에 그림 두 개가 그 이제 직윤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자, 여기가 612, 여기 608 헥토파스칼이죠. 여기가 저기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압 경도력 앞에서 얘기했죠. 기압 경도력은 항상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등압선에 수직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기압 경도력입니다. 자, 기압 경도력이 위로 작용하니까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가 위로 가려고 합니다. 힘을 받아서.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전향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는 물체는 다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물체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 두 개 사이로.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 물체에 대해서는 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압 경도력 때문에 바람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향력이 수직으로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휜 거죠. 그 휜 바람에 대해서 또 오른쪽 직각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는 거. 이게 기압 경도력, 이게 전향력, 이게 바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압 경도력은 다 똑같이 작용하는데 전향력이 계속 오른쪽으로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기압 경도력 작용하고 이쪽으로 전향력. 아직도 두 개는 평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하는데 또 약간 더 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압 경도력하고 이 전향력이 반대 방향이 되면서 같은 크기로 작용하게 되면 이제 합력이 0이 되니까 더 이상의 변화는 생기지 않는 거죠. 그때 바람은 이렇게 불게 되는데 요 바람이 바로 직윤풍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등압선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하고 나란한 거죠. 그래서 이 등압선의 방향, 이 등압선을 따라서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 등압선이 직선일 때 직진하는 바람, 그걸 우리가 직윤풍이라고 한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직윤풍은 다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부는 바람이다.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도풍인데, 경도풍은 바람이 회전할 때입니다. 회전. 그래서 상층에서 마찰력 없는 거고요. 등압선이 곡선일 때. 자, 그래서 밑에 등압선을 보면 동글동글하게 그려졌죠. 이게 선이 다 등압선인데, 저기압, 고기압. 그러니까 고도가 높기 때문에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600 정도 되면은 대략 한 4km 정도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돌게 되죠. 자, 먼저 저기압일 때 보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자, 이게 풍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바람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자, 먼저 보시면 기압 경도력부터 이거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마찰력 빼고 이게 회전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원심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 이 경도풍에 작용하는 힘은 기압, 경도력, 전향력, 그리고 추가로 원심력이 들어갑니다. 원심력. 요 세 가지 힘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하기 때문에 구심력도 있는데, 구심력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두 힘의 합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심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이 구심력이니까 이거 빼고 요거 두 개 하고 새로 생기는 원심력, 요 세 가지 힘의 합력으로 이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바람이 이제 저기압일 때는 요렇게 불게, 다 북반구 기준입니다. 요렇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게 되는데, 자, 이때 먼저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방향. 자, 기압, 경도력은 계속 나오죠. 고에서 저로 등압선에 수직하게. 그러니까 바깥쪽이 고죠. 안쪽이 저기압이고. 그래서 기압, 경도력은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중심 쪽으로. 그 다음에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기 때문에 이 부는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여기에 기압, 경도력, 여기에 전향력. 그쵸? 바람이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이쪽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당기고. 그게 바로 구심력인데, 자,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있는데 안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휜다는 거는 이쪽으로 누가 당긴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약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큰 차이, 요게 바로 계속 중심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회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압, 경도력은 이 상황에서 전향력보다 약간 커야지만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구심력이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두 개 합력으로 생기는 거고, 원심력은 새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저기압일 때는 요 기압, 경도력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는 원심력과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관계가 기압, 경도력, 이제 힘의 크기만 쓰는 겁니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는 전향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원심력을 더한 만큼, 요게 저기압일 때 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기압, 경도력 안쪽, 전향력, 원심력은 바깥쪽. 근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랑 같다. 오, 여기 퀴즈인데, 퀴즈. 요거 설문 디딤 영상 후기 쓸 때 요거 쓰시면 됩니다. 경도풍에 관련된 힘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요거 쓰시면 돼요. 원심력, 기압, 경도력, 전향력. 자, 그래서 중심부가 저기압일 때는 기압, 경도력은 전향력, 원심력. 그래서 전향력에 대해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원심력 넘어가니까 빼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의 크기만 보면 이렇게 이제 시계, 자, 성립하는 거고요. 자, 고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람 이제 풍향이라고 한다면, 자, 먼저 기압, 경도력은 고에서 저니까 고가 가운데 있고 바깥쪽이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합니다. 고에서 저로. 자, 바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이 이쪽, 이게 바로 전향력.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돈다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누군가 항상 잡아당긴다는 거죠. 구심력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클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요만큼의 힘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계속 안쪽으로 이제 바람을 끌어당기는, 회전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구심력이 됩니다. 구심력이 있으면 이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는 전향력, 바깥쪽으로는 원심력과 기압, 경도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고기압일 때는 안쪽으로 전향력이 있으면 바깥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원심력이 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이제 힘의 관계에서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쓰면 밑에 보시면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에다 원심력 더한 거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떼고 이제. 자, 그래서 중심부가 저기압일 때는 이런 관계, 고기압일 때는 이런 관계.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같다면 크기가 비교가 되죠. 전향력의 크기가 고기압일 때 더 큰 거죠. 전 원심력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향력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속이 빠르다, 이 의미입니다. 예,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향력은 2로 V 오메가 사인 미도라고 했죠. 자, 미도는 같다고 치고요. 각속도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밀도 같다고 치고요. 요게 바람의 풍속인데 전향력이 크다는 거는 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향력이 크네? 왜 커?
풍속이 빠르기 때문에, 바람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고기압일 때 전향력이 이걸 더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풍속을 비교할 때는, 풍속을 비교하게 되면 고기압성 경도풍하고 저기압성 경도풍이 있을 때 기압 경도력이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분다는 겁니다. 풍속이 더 빠릅니다. 그거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이제 지상풍입니다. 지상풍. 엄마, 아이고, 우와. 자, 가만히 있어. 자, 지상풍은 이제 말 그대로 지상에 부는 바람인데,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은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이제 이건 마찰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압, 경도력, 전향력까지 같이. 그래서 요 세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부는 바람이 이제 지상풍인데, 자, 바로 요것도 보겠습니다. 이게 등압선이죠. 등압선. 이게 저기압, 고기압. 이게 기압 경도력은 고에서 저로 이렇게 적용하죠. 이게 기압 경도력. 바람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붑니다. 그리고 이 바람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이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세 개를 더하면 합력이 0이 된다는 거죠. 요거 두 개 합한 게 요거고, 얘는 요거랑 같은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부는 바람을 이제 지상풍이라고 하는데, 등압선에 이렇게 비스듬히 불기 때문에 요 사이 각을 경각이라고 합니다. 경각. 자, 앞에서 얘기한 직윤풍은 등압선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나란하게 불었죠. 이렇게, 이게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기압 경도력, 북방부에서 이게 전향력이 되고, 이게 바람이 됩니다. 풍량. 그러니까 직윤풍,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등압선하고 바람하고 나란하게 부는데, 마찰력이 있게 되면 이것 때문에 비스듬하게 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마찰력이 커지면 이 각이 더 커진다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없으면 나란하게 부는 거고, 얘가 커지면 경각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풍속은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이건 기압 경도력이 크다는 얘기고, 마찰력이 작다, 방해하는 힘이 없으니까 바람 더 세게 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각의 크기는 마찰력이 클수록 크다. 이 관계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등압선이 원형일 때 부는 바람은, 자, 이때 이제 힘이 이제 누가 작용하냐면 당연히 기압 경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향력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회전하는 바람이라서 원심력 들어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상이니까 마찰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힘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힘의 관계는 명확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고기압, 지상의 고기압은 바람이 비스듬히 불어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도풍은 바람이 나란하게 불었죠. 근데 마찰력이 있으니까 비스듬하게 분다는 거죠. 불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압도 마찬가지. 상층에 있는 저기압은 바람이 이렇게 나란하게 불지만 얘는 불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서 바람이 모이기 때문에 모인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상승하면 단열 팽창. 단열 팽창할 때는 건조 단열 관율, 구름 만들어지면 수분 단열 관율.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여기서 잘 나타난다는 거죠. 내려오면 있는 구름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상풍은 고기압하고 저기압에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불어나가냐, 들어오냐,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대기 경계층과 자유대기란 얘기인데요. 자, 대기 경계층은 마찰층이고요. 여기 자유대기는 마찰력이 없는 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상풍에서 그죠?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경각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마찰력이 클수록 이 각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보시면, 자, 지상에 이제 등압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압력이 높고 여기가 압력이 낮다. 자, 마찰력이 큽니다. 그러면 풍속도 느릴 뿐더러 이 각도 커지게 됩니다. 경각도. 근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이게 높이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풍속은 빨라지게 되죠. 그렇죠? 마찰력이 약해지는 만큼.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각도 감소하게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빨라지고 경각은 더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풍속은 아주 빨라지고, 이제 이때는 등압선하고 바람이 나란하게 불게 되는 거죠. 요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얘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 그죠? 자, 안쪽으로 분다는 얘기가 뭐냐면 경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점점 이게 이제 등압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나란하게 불 수가 있는 거죠. 등압선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요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끝만 연결하게 되면 이 끝이
여기서 보면 요렇게 돌아가죠. 풍향의 방향이. 여기도 요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에크만 나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크만 나선. 그래서 지상에 부는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위로 올라가면 점점 풍속 빨라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압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불다가 높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그걸 나타낸 게 에크만 나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것만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직윤풍 상층에서 부는 바람 마찰력이 없는 거, 지상풍 마찰력이 있는 거. 자, 비교를 해보면, 자, 얘는 지상풍입니다. 등압선에 비스듬히 바람이 부는 거죠. 요게 경각이고요. 경각. 기압, 경도력, 전향력,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풍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마찰력 때문에 바람은 빠르기가 줄어들었고 느리고 그 다음에 경각도 생겼고, 하지만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찰력이 없어지면서 요 두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은 등압선에 나란하게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대계수 부는 바람이고 이게 마찰층 안에서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합시다.